김만배 씨가 굉장히 뭐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나도 배임이 아니다. 내가 배임이면 이재명 후보도 배임이다. 어떤 의미일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나도 아니야. 김만배 배임 부인. 근데 이게 단순 부인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김만배 측 변호인단.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대장동 개발 원칙에 따른 거다. 이 때문에 우리가 배임이면 이재명 후보도 배임이고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라고 이재명 후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현재 정익진 변호사님, 검찰은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가 함께 배임 공범이다라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만배 씨의 입장이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는 이재명 시장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네. 무관하다라고 서로 다 선을 그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배임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나는 내가 개발사로서의 자산관리소의 일을 했을 것뿐이다. 배임이 아니다. 라고 부임한 게 아니라 내가 배임이면 이재명 후보도 배임이다. 라는 논리를 갖고 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일단은 자기가 주모자가 되니까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있지만 유동규나 김만배나 이제 두 분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끌고 간 사람이냐 아니면 그 윗선에 있는 것이냐 누군가가 그것에 따라서 형량이 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이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나이가 환갑이 다 됐는데 뭐 10년, 20년 그 감옥에 있으면 그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김만배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다.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다. 첫 번째는 수익은 고정이익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건설사가 배제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형 금융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시장이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원칙 자체가 아무리 정책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공사에 그다음에 시에다가 피해를 입힌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자체가 또 배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장동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서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그러한 임무를 위배해가지고 그 공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 손해액이 물론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천억에서 1,163억, 그다음에 651억까지. 그래도 651억이라고 쳐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제대로 그 소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김만배 씨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주동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 시점부터 이재명 시장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한 것뿐이다 라고 지금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검찰의 수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는 사실상의 윗선 수사를 하지 않고 유동규 김만배 선에서만 수사를 끝내려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에게 이 후보 배임 조사도 못하면서 왜 우리에게 배임을 적용하냐? 거기가 배임 아니면 나도 배임 아니다. 라는 소리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정점에는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외부에 있는 사람인데 공사에 손해를 끼칠 이유도 없고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배임과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의 정점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있는 것인데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 선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인가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이나 혹은 그 아래 정도로 나한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그 의미를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김만배 씨의 주장대로라면 정익진 변호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all or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윗선까지 전부가 배임이 적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모두가 배임이 아니거나 이게 김만배 씨의 주장이거든요. all or nothing. 그런데 현재 검찰의 수사는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유동규와 김만배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의 수사는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모두가 배임이 아니거나 이재명 후보부터 다 배임이 되거나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만배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왜 흥미롭냐면 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하면 그건 공모지침서 위반이 된다. 따라서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없었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주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얘기 뭐냐면 그 공모지침서가 바로 화천대를 비롯해서 이 대장동 사업팀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지침서를 쉽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지침서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원하는 지침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 등은 이 지침서대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침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배임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서를 만든 사람은 누구죠?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죠? 그것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이 지침서를 만들기 전에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던 사안입니다. 시장을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침서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가 됐을 테고 당연히 이재명 시장의 결단,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했던 결단에 따라서 만들어진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서가 그야말로 김만배 씨나 남욱 씨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원했던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침서 자체가 배임의 결정적 증거라면 이 지침서를 만든 사람은 이재명 후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주장은 내가 배임이면 이재명 후보도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유동규에게 당했다, 속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는 이재명이 배임이면 나도 배임인데 이재명이 배임 아니면 나도 배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좀 불쾌하게 느껴질 법한데 이 김만배 씨 주장에 대해서 전윤기 의원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본인의 이제 치부를 들춰내기 싫어서 물타기 하는 거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불쾌하다. 지금 여기서는 그 김만배 씨의 변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변호인도 이재명 당시 시장은 배임죄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보면 정책적 판단은 사익 추구가 개입되지 않으면 배임죄가 아니라는 이미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면 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호해야 되는 김만배 씨는 배임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대장동 이슈가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도 나왔던 사익 추구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사익을 추구했던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는 당연히 배임죄고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를 보면 충분히 이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고 누가 사익 추구를 해서 누가 문제가 되는가는 우리 국민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지현 의원님. 저는 이제 오늘 그 영장 실시 심사가 열리잖아요. 이제 오전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열리고 이제 오후에 그 남욱 그다음에 정민용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 열리는데 그 김만배 씨에 대한 이제 영장이 결국 발부가 되느냐가 이 좀 수사의 향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그렇군요.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대유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화동인의 이제 뭐 소유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깊숙이 관여를 했고 그리고 저번에 영장 기각이 이제 된 사유가 어떤 그런 소명이 부족했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눈여겨 보는 것은 영장이 그래도 발부가 된다고 하면 어떠한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 수사에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또 영장이 기각됐다.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정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영장이 오늘 안 나왔다는 건 검찰이 수사를 정말 대충 했다는 거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그 영장 발부가 물론 뭐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동안의 수사 성과가 어땠는지를 판단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며칠 전에 또 유동규 씨에 대해서 배임이 뭐 기소가 됐고 그리고 또 오늘 또 그 김만배 씨의 영장 청구 내용에도 이제 배임이 들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동전의 앞면이거든요. 이거는 뭐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거는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남시장으로서 이 사업의 가장 그 중요한 결국은 최종 결재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업무상 배임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초과이익 환수가 오늘 뭐 오전 그 신문에 보면 그 성남의 뜰 오히려 협약서에 있다가 빠졌다 뭐 이러한 보도도 있는데 이런 것을 결국은 어떻게 그
유동규 씨가 그 사장 직무대행에 불과한 유동규 씨가 혼자 결정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에게 알겠습니다. 결재를 했는지 사실 예.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된다는 면에서 저는 오늘 그 영장의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